그게 4.4월 18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고려대학은 4.19라고 하지 않고 4.18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4.19 세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사실 저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부, 정치학과에서 한국 정치론 가운데에서 3학점짜리,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을 쭉 다루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의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과에서 그러는데 일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는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런 가운데 저희 고려대학교에 4.18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86, 87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나가시면서 지금 한 3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가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정신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부정과 부패 이거를 타도했던 그 선배들이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에 저를 비롯한 몇몇 우리 그 4.19 세대 후배들하고 그 다음에 4.18 세대들을 찾아뵙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면서 화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 날 고려대학교 4.18 세대 선배님들 모시고 한 250명이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배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분들이 축사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난 8월 29일 날 고대 4.18 문화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문물 총장님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4.18 문화 포럼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다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가 대학에서 은퇴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어느 정치지망생 말씀을 했지만 가장 그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알리는 길은 문화예술, 학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지난번에 이승만 박사가 작사하신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고목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지난 9월 17일 날 롯데 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작곡가 의뢰해가지고 고목가를 가곡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고목가를 공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 다음에 한성감옥, 고목나무, 지금 배제학 등의 그 고목나무가 500년 된 고목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 등에 다니면서 대한제국의 말년에 대한제국이 지금 망해가는 모습을 고목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고목가를 작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경로사로 돼 있는데 경로사는 지금 말씀 그렇고 한성 감옥을 영화로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작가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너무나 훌륭한 영화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나 건국 정신을
알리는 데는 또 그거를 웹툰으로 만들고 만화로 만들고 하는 작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출신들이 참 유별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난번에 고대 4.18 운함 그쪽 가보니까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대단했었습니다. 이제 떡을 아까 아주 그 유인철 씨가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해서 50주년 기념을 하셨는데, 유인철 씨 고맙습니다. 우리 유인철 씨는 우리 유병화 그 운함산악회장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유병화 그 운함산악회장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자,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가심을 좀 하시고, 부페는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음악이 흘러가면서 부페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함산악회 이 머슴을 맡고 있는 유병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향후 운함 선양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건국정신 연구를 좀 강화를 하자. 그래서 운함의 건국 외교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정비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협력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좀 확대를 해서 정례 학술 행사로 연구의 깊이를 좀 높였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50대 이하가 아마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세대의 교육 및 좀 대중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 청년 대상, 건국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혹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통해서 운함의 리더십과 건국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운함산악회의 경우에는 매월 좀 조해주세요. 조용히 합시다. 매월 그 첫째 주 토요일 날 운함산악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여 분의 그 회원들이 이 산악회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산악회에 약 한 30분 정도 운함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운함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미동맹 유산 국제 확산입니다. 영문 자료 이 아카이브 구축 또는 미국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국제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한 운함의 외교유산과 한미동맹의 기초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공간의 현대화. 현재 우리가 기념공간을 갖다 하는데, 기념공간의 현장을 AR, VR을 통해서 체험형 전시를 재정비하고 국민이 건국의 의미를 생생히 이해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를 통해서 운함을 바로 알고 또 운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아주 잘 써오신 분이 있어요. 50주년 반세기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 소식을 듣고, 어디 계시죠? 글을 써오신 분이 이모호 선생님 맞습니까? 잠깐 나오시죠. 이걸 우리 회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서예가로서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글씨를 한 72년 동안 글씨를 썼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화장 명패를 쓴 것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라든가 이한동 총리 이런 비서들을 제가 많이 썼는데 아까 신익희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오셨던데요. 제가 신익희 고택의 해공구가 또 이런 이제 사민제 또 주변 같은 걸 써서 오늘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태조왕건도 말씀하시고 태조왕건도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서해를 해오면서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시를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고 감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한시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월의 시가 제가 70년도 초에 이 방국어라는 이 시를 보고 제가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원고구 상여연하고 분주풍진 50년이라 이 어른이 이제 분주하게 풍진세월 50년 풍진세월을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도동에 있는 돈 옛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백수귀래 흰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상해변 상전벽해가 돼서 변했더라. 그래서 동풍휘루 고사전 동역바람 내 사랑 앞에서 눈물만 짓네. 그럼 이 시가 왜 그러면 이게 눈물만 지으시겠습니까? 이 어른의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려는 구구절절 그런 애틋한 마음과 또 청정 어린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틀랜타에 금년에 애틀랜타 갔다 왔고 재작년에 저기 LA에 가서 태평양 바다에 가서 우리 이 어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클루저 선상에서 제가 이 시를 썼습니다. 우남 북부는 사녀연하니 이 운자를 따서 그대로 썼습니다. 우남 북부께서 연기처럼 이렇게 떠나시고 박미 선생이 70년이라 미국을 방문한 이 선생이 7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리네. 성군에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 오한 상해변 상전벽해로 변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상해변하니 서풍휘루 대양전이라 서녁 바람 대서양 태평양 앞에서 이렇게 눈물만 짓네. 제가 이 어른에 대한 구절절 여러분 이 어른의 시를 하나하나 보시면 정성심이 안 들어있는 그런 나라 사랑 걱정하는 일이 안 들어있는 시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으로 이렇게 네. 찍었습니다. 예. 오케이, 다음에는 우남 선양의 목사님들 잠깐 일어나서 보실까요? 우리 이치익 목사님 일어나 보시고 백현우 목사님 또 여러분들 대표되시는 신수자 목사님 대표 나오셔서 잠깐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남 선양의 대표로 목사님 나오시죠. 네, 우남선양의 신수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인 이 뜻깊은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시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물려줄 이승만 박사의 믿음과
사명을 기억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걸어온 50년의 노고를 돌아보고 그 정신을 미래에까지 잇는 기념사업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념사업회의 반세기 역사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곳에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박사의 이 명언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협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자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결단하시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억압받던 때에는 우리들의 이름조차 일본 이름으로 써야 했던 혹한의 시대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후세대들이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후세대들이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할 내 나라, 내 조국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생존망의 시기에도 이루어 놓으신 업적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념관이 세워지는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끝으로 기념사업회를 위하여 여러 여건 속에서도 애쓰시고 힘써주신 우리 김남수 회장 목사님과 문무일 사무총장님께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회원님들께서도 기념사업회를 협력하여 이끌어오신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축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떡 준비되고 있어요? 이 건국정신과 미래학회라는 학자들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조직이 생겼습니다. 학자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회원들 오신 분들만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최원목 교수님을 비롯해서 남광규 교수님, 구충서 변호사님, 그리고 이주석 역사학자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우리 최원목 회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좀 말씀하시면서 소개해 주시죠. 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요. 네, 그저 기념사업회 5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또 탄생된 지 5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출범을 했고요. 오늘 그 15분, 16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해 계십니다. 정영순 부회장님, 재성호 부회장님 좀 이따 오실 것 같고, 이주천 학술위원장님, 구충서 박재윤 두 분 감사님, 그 다음에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남광규 편집위원장님, 박인환 헌법법조위원장님, 이수석 언론홍보위원장님, 박주현 변호사님 대외협력을 맡으셨습니다. 조성환 정치역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법 분야의 최선웅 교수님, 정치언론학 분야의 하봉규 교수님,
그리고 박기선 사무처장님, 전민정 사무처장님이 저희 학회를 사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일어나셔서요. 모두 함께 이렇게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는 건국정신이라는 게 더 이상 정치 논쟁의 이슈가 아니고 또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학술 연구의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술적으로 정립해서 건국정신을 분명히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러야 되는 이유 중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지적 유산은 유일하게 우리가 건국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회 이름도 건국정신과 미래의 학회고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단행본도 건국정신과 미래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출판사가 건국정신과 미래의 학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여러모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단행본에 기고를 해주신 15분의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남광규 편집위원장님과 전민정 사무처장께서 편집 관련 여러 가지 작물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셔서 단행본이 탄생이 됐고 이제는 50주 딱 1년이 됐습니다만 49년이 되면 50주년 기념인데 앞으로 49년 동안 저희들은 계속 학술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께 사실을 얘기하고 미래의 길이 바로 과거에 건국정신에 있다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분석하면서 과거 자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학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한 지적 작업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학술지도 발간하고 연례 학술 행사도 1년에 3번, 4번 하고요. 원래 발표회도 매월 지금까지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이런 출판물을 통해서 계속 생산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원하에 앞으로 32여 명의 저희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앞으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그 마중물이 돼서 미국에 파일을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하나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서둘러서 만들어놓은 조직이 Korean Peninsula Research Foundation 한반도 연구소가 미국에 생겼습니다. 한반도 연구소에 지금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 김현철 변호사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남산악회를 처음에 큰 깃발을 들고 우남산악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인경 이사장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면으로 기념사업회를 지켜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 배제 연락부터 시작해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 박승호 고모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노래를 듣게 됩니다만 이분은 특이한 분입니다. 국민 가수 서수남,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도 서수남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서수남을 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방송 미디어나 대한민국의 사단법인 아나운서 클럽을 키우는 핵심 멤버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김규홍 아나운서 출신 전 KBS 국장입니다. 남광민 교수님은 항상 자주 만나는 분인데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금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계시는 분이 역사학자인 우리 이주천 교수입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세요. 이쪽 테이블에 계신 분이 기념사업회 제일 고참입니다. 제일 이제 겨우 90밖에 안 되는데요.
이승만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 중에 제일 고참인 조병옥 상임 고문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쩌다 보니까 91세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념사업회 창립을 축하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까 공로패 받으신 분은 24시간 이승만 선양사업에 나선 분입니다. 박영권 고문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고맙습니다. 덮으시고요. 그리고 로타리 이분은 총재로 통합니다. 기념사업 이사인데 박수구 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학 박사입니다. 이번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의 메디푸드로 각국 정상들을 도와서 성공적으로 끝낸 인물입니다. 자문위원 임미경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로패 받으신 윤덕순 이사님입니다. 제가 윤덕순인데 이번에 난데없이 저한테 공로패를 준다고 문을 떼더니만 이렇게 공로패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분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념사업회를 끌고 가는 알맹이들이 뒤에 계십니다. 뒤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가는 살림을 하신 분들이 부회장님들이거든요.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저기 포항에서 이분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포항중앙장로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부회장, 사업부회장이신 도충현 장로님. 네, 아주 심각한 공로. 이승만 기념관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광고비도 내시고 크게 응원을 해주신 분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근 부회장이신 의학 박사이신 김유광 박사님, 회장님이 부회장이신 분은 이분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태공 시리키 기념사업회 고문이시자 우리 부회장이신 경동제약의 지춘호 회장님 반갑습니다. 태공 시리키 선생의 말하자면은 처가 아니죠. 손녀 사이가 되시니까 기념사업회 우리 부회장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시리키 해공 선생의 영화 얘기도 나왔거든요. 한 말씀입니다. 해공 선생에 대해서 해공 선생님의 저는 손녀 사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현재까지 이렇게 있게 된 이 히스토리를 쭉 따라가 보면 이승만 박사하고 해공 시리키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서로다가 이심전심으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인테리로서 그 당시 상해에서도 마찬가지고 상해에서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쪽 좌측 이동휘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럴 때 해공 시리키 선생님하고 이승만 두 분이 이심전심으로 말 통해가지고 그때 두 분이 조용히 10여일 동안 중국을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깊은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심전심으로 아마 공통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박사는 행정부로 가고 그리고 의회는 해공이 맡고 그래서 큰 그림을 둘이 그려보자.
그래서 두 분이 결국 두 분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줬겠지만 그 두 분이 큰 그림을 그려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마련하게 된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예키 기념사업회에서는 영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해공에 대해서는 또 너무 몰라서. 그런데 사실 해공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 제가 이제 부회장이고 해공 기념사업회는 제가 거기 그 할아버지의 조카로서 이 양쪽을 다 이렇게 제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해공기념사업회에서 영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 총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 박사가 안 계신 해공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공만 있고 이 박사가 없으면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도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같이 합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면 서로 훨씬 상충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현승일 회장님하고 해공기념사업회 회장님 또 그리고 우리 우남기념사업회 상임이신 김일광 부회장님 그리고 문 총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좀 더 비용은 좀 많이 들고 그렇더라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국민들에게 이걸 만드는데 지난번에 만든 그 김 감독이 만든 거는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아주 젊은이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고 정말 아이디어도 풍부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이걸 만들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뭐 TV에도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로 교회,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옥중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드님이 오셨죠? 네. 바른청년연합회 손영광 대표님. 네, 손영광 박사 나와주세요.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신 손현보 목사님의 장남이고 또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손영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때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정말로 참 감사한 때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책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안 되는데 90년대에 나온 The Fourth Turning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의 역사를 지난 몇백 년을 쭉 살펴보니까 약 80년에서 100년을 주기로 영웅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웅세대가. 그래서 미국을 건국했던 1770년대 그리고 남북전쟁을 했던 1860년대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을 끝내고 그때 다시 미국을 재건한 1940년대. 그래서 당시 1990년대 그 책에 나올 때의 내용은 뭐냐, 미국은 항상 어떤 위기와 대변혁,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겪었고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게 고조되고 각성되고 다시 해체기에 들어서지만 위기를 다시 맞지만 미국이 80년과 100년을 주기로 4개의 세대가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영웅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쯤이 됐을 때 앞으로 한 20년 후에 당시 책이 쓰인 것 기준으로 새로운 미국의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미국이 새로운 붕을 맞이할 거다. 이제 이런 예언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빗대어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웅세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복구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 영웅세대가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했던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게 이제 고조되고 또 각성되고, 하지만 지금 해체기를 겪어서 다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런 위기는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는 다시 새로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도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하와이에 갔을 때, 그리고 이인수 박사님과의 대화 중에 기록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남북 통일은 어떻게 돼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암신시키려고 준비했던 대답을 이인수 박사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뭐였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통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승만이 이 한바탕을 했는데 생각만 해서 뭐하냐, 행동할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한바탕 했는데 다음에 누가 한바탕을 하겠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제 다시 60년이 지났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음을 바칠 때까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우리나라도 그 80년의 역사, 대략 그 정도를 따져보면 지금의 MZ세대 혹은 지금의 10대, 20대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가 영웅세대가 될 수 있는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나이가 90대부터 20대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알파 세대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처럼요, 우리도 하면 한바탕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바탕 하자! 역시 바른청년연합회 대표님 같습니다. 정말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의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또 5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정신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분의 그런 그 비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되새김하고 마음을 다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것을 실천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하자 하듯이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MZ세대가 정말 영웅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 다음번 저희 기념사회 행사 때는 여러분들께서 손에 후배님 한 명, 또 MZ세대 한 명,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참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많은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또 한 분께서 대표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이 화장의 대표이시죠? 이병구 대표님께서 감사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함없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 정말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화장의 가장 짧은 시를 제일 잘 읊은 이화장 대표 이병구 시인의 짤막한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팔박의 대표이신 연주를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수만 시대 무슨 노래가 나왔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듣는, 그래서 처음으로 김문수 우리 상임 고문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마 못 들어요, 여러분. 제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올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기념사표를 지켜오신 상임 고문들이 몇 분 계세요. 이사님들. 우리 이윤석 고문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우리 이경식 고문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경식 고문님, 탁재영 이사님. 자, 박수로 크게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만 대통령의 지덕사에서 오신 분들, 지덕사에서 오신 분들 몇 분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자, 이수만 대통령의 양녕대군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음식을 계속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1공화국 때 무슨 노래였던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감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는 대로 뷔페 음식을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